안녕하세요. 2학기 고흥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1차 수업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하면서 하면 좋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첫째 집합이 뭔지 필요하고요. 집합의 정의, 그죠? 집합의 정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합의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의를 하고 나서는 집합의 표현이 되겠죠. 그죠? 표현 방법. 표현 방법. 아유, 글씨도. 표현.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이 있죠. 그죠? 원소나열법이 있고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집합의 표현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이나 똑같은데 원소나열법은 그 대상을 여기 정의에서 나온 대상을 하나하나 중간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죠. A 쉼표하고 B 쉼표하고 C 뭐 더 있으면 땡땡땡 해도 됩니다. 그리고 끝에 Z 이렇게 끝나는 게 있으면 끝을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조건제시법은 요 내용들을 포괄하는 조건을 적어주는 건데 X바 X는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을 적어주고 집합비호 달아줍니다. 여기는 X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X는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하나하나에 속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거기에서 이 정의에서 말했던 대상이 되겠죠. 그죠? 대상. 자, 원소를 말하고요. 자, 어떤 집합의 정의를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에 속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는 뭐라고 그러냐? A는 A라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쓰고요. B도 A라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알파는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됩니다. 속한다와 속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죠? 자, 집합을 표현을 했으면은 이제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크기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 하면 NA, 여기 넘버입니다. 넘버. A의 원소, 요 안에 있는 얘는 집합이 되고요. 집합. 요 안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는 유한집합이라면 이때 이 집합은 유한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면 그 개수가 26글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이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26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파벳 26개 맞나요? 뭐 틀림없다 내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자, 어쨌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개수를 숫자로 크기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 나타내는 것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요 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포함관계를 해야 되겠죠. 포함관계. 어느 집합이 큰지 작은지 숫자를 배웠으면 큰지 작은지 따지잖아. 그죠? 그리고 계산하죠. 그죠?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리수가 뭐다. 유리수를 배웠다면 유리수가 뭔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수는 어떤 숫자가 있는지 그런 숫자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크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이 뭔지 배운 다음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원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데 집합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포함 관계를 비교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또는 C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내죠. 이때 부분집합은 뭐예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을 때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B에 있는 원소가 A에 들어있을 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만약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처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들을. 자, 코 상태가 조금 안 좋네. 아이고.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기 좀 굵게 해볼까? 이렇게 확대됐으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바로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집합이 아닌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때는 잘생겼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그 대상이 명확하다. 그건 집합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A는 집합은 대문자를 쓰고요.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 원소 기호가 있으면 이 원소 기호의 닫힌 쪽 있죠? 닫힌 쪽. 이쪽이 닫혀 있잖아요. 그치? 이쪽에는 원소를 쓰고요. 원소. 그리고 이 열린 쪽, 여기 뚫려 있죠. 그죠? 뚫려 있죠. 이쪽에 열린 쪽에는 집합을 씁니다. 그죠? 원소와 집합 기호 사이의 관계는 원소 기호를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볼까요? P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겠죠. A가 아니고 B지, 그지? B가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닐 때는 여기다 짝대기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자,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 그죠? 공집합. 그리고 공집합은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었어요. 동그라미는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0이라고 생각하면 0이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짝대기를 이렇게 긋고 공집합이라고 말해도 되고 파이다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공집합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원소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자, 문제 1번.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구하여라. 원소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이 원소의 표현 방법은요.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조건제시법. 요놈도 조건제시법.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이 있으면 반드시 뭘로 바꾸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 없으면은 뭐 땡땡땡을 쓰더라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 여기다 쉼표를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쉼표와 쉼표 사이에 원소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한 자리의 자연수 그러면 이 집합과 똑같게 하면 한 자리의 자연수는 1, 2, 3 그리고 다 적으면 불편하니까 땡땡땡 하고 한 자리니까 9까지 들어가겠네. 그죠? 마지막에 9. 자, 이렇게 마지막에 9라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이때 이 두 집합의 종류가 이 집합은 어떻게 했냐면 유한계잖아요. 그죠? 유한계. 유한이라는 게 개수가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는 집합을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유한집합. 그리고
여기는 9에 끝났는데, 만약에 땡땡땡 끝없이 간다. 땡땡땡 끝없이 간다. 그러면 그런 집합은, 셀 수 없잖아요. 그죠?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하고 괄호 안에다 집합기호를 넣는다 그랬죠. 그죠? n 안에다가 괄호 해놓고 요 안에다가 집합을 쓰면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또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유한집합에서만 생각하지 무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할까요? 요 집합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안 써져. NA, 토치, NA가 6개니까 6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밑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NAT라는 것이 집합기호가 있네요. GIANT, giant를 뜻하는 단어 스펠링. 자, 이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왼쪽도 이쪽도 집합이고 이쪽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집합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기호. 부분집합기호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부분집합기호가 있으면 이 막힌 쪽에 부분집합이 어떻게 온 거냐 하면 이렇게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부등호를 좀 바꿨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힌 쪽에는 작은 집합, 이 집합이죠, 집합. 그러니까. 자, 이 여기 열린 쪽에는 큰 집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집합 기호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둘 다 집합기호가 와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집합들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부분집합기호가 들어간다.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원소기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7을 보면 원소예요. 7은 자연수기 때문에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부분집합기호를 하면 이쪽에 조건이 맞지 않다고. 이쪽에 집합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집합기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원소로 봐야 되고 7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6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도 이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쓴다? 이렇게 같다고 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100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원소가 아니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부분집합을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부분집합을 찾아봐라. 자, 집합 2, 4, 6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봐라. 그러면 부분집합의 기본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 되고요. 2, 4, 6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도 되고 6도 되고 1, 2는 안 되겠죠. 1이 없으니까 4, 6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 4, 6도 다 들어가죠. 여기는 2, 4, 6, 8은 8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1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8 때문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것의 부분집합이니까 모두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집합을 어떻게 다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4번은 생략하고 다 찾아 적으려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있네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개념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A라는 집합이 1, 2, 3, 4로 이루어져 있다. 넘어가면 힘드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다 찾아라 하면, 부분집합에는 첫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눌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여기서는 4개인 것도 있겠죠. 4개인 거는 따로 빼놓을게요. 4개인 거. 네, 왜냐면 4개면 여기 이 집합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인 것은 자신밖에 없거든요. 자신, 그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공집합 이렇게 1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 여기다 개자를 쓰자. 1개인 것은 저렇게 1로만 구성된 집합, 그 다음에 2로만 구성된 집합, 3으로만 구성된 집합, 4로만 구성된 집합,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자, 원수가 2개인 것은 1, 2로 이루어진 집합, 1, 3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1, 4로 이루어진 집합. 자, 1로 시작하는 건 끝났어요.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 2, 4로 이루어진 집합. 자, 2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요. 3, 4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 뒤로만 가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1, 2로 이루어진 거, 1, 3으로 이루어진 거, 1, 4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2, 1은 필요 없고요. 앞에서 했으니까 2, 3, 2, 4. 그 다음에 여긴 3, 4.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주면 편리하게 셀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소가 3개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1, 2, 4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1, 3, 4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2, 3, 4로 이루어진 집합. 자, 얘는 어떻게 찾냐 하면요, 원소가 3개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리면 돼요. 가리면. 왜냐하면 4개 중에 3개라는 것은 1개를 빼면 되기 때문에 요 4가 없을 때 1, 2, 3. 맨 먼저 4가 없을 때는 1, 2, 3, 3개. 그 다음에 3이 없을 때는 1, 2, 4, 3개. 원소 3개. 그죠? 그 다음에 2가 없을 때는 1, 3, 4.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이 없을 때는 2, 3, 4.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원소가 4개일 때는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1, 2, 3, 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보면은, 자, 한번 세볼게요. 1개, 5,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16개인데, 자, 이렇게 16개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자, 여기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개의 자리를 만들 거야. 4개의 자리를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는 1이 들어올 자리고 여기는 2가 들어올 자리고 3이 들어올 자리고 4가 들어올 자리야. 그런데 자, 첫째 여기 1을 여기다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2도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3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4도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없다 1을 안 넣고 2도 안 넣고 3도 안 넣고 4도 안 넣으면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1은 넣고, 그리고 여기는 다 안 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 구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은 2의 NA 제곱 승계 거듭제곱이다. 그죠? 2의 NA 제곱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 써주면 된다. 2의 A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집합 16개 중에서 특별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몇 군데를 좀 지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려고 그래. A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부분집합이 쫙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이라는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해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세면 되겠지. 다 적어놓으면 1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1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 그죠? 자, 이렇게 노랗게 칠한 게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들이에요. 자, 근데 1을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이 연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1은 이 자리에 반드시 와야 돼. 그치? 1은 꼭 와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 안 오면 안 되니까. 하지만 2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두 가지. 3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두 가지. 4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두 가지. 그래서 2의 8제곱이 됩니다. 8제곱이 아니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게 8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요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자, 여기에서 A1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는 여기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수가 사라져. 그래서 만약에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원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해라. 그러면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의 4제곱 원래 있던 거에서 여기 두 개가 1로 바뀌었으니까 2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는 빼서 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것들 중에서 여기 공간이 지금 지울 수가 없네. 야, 이거 뭐 여기 지울 수가 없다. 하고 그만해라. 하고 그만해라. 이 지금 시간 사지죠. 지금 시간 사지고 여기 남겨서 세줍니까?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뭘 하냐면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인 것. 원소가 두 개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대표 원소 두 개를 뽑으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 그지?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경우의 수를 해서 이 중에서 순서 없이 두 개 뽑으면 되는 거죠. 청소당번 두 개 뽑는 것처럼. 그래서 4, 3 나누기 2,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6개가 되죠. 그 6개가 바로 원소가 2개인 것이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소가 3개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대표 3개를 뽑아야 돼. 4, 3, 2 한 다음에 3, 2, 1 그죠? 이렇게 순서를 없애줘야 되니까 3 날아가고 4만 남으니까 4개. 그게 이렇게 4개가 된다. 특정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외에도 약간 어려운 것들, 부분집합 찾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을 보면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홀수로만 된 집합이네요.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A 이렇게 하면 되니까 2의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2의 5제곱 이렇게 해서 3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화가 오나? 휴대폰이 안에서 징징대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하는데 진부분 집합은 부분이라는 것이 뭔가 A보다 작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A 자신도 부분 집합에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 A를 뺀 진짜 B의 A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야 돼요. 이게 진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을 뺀다.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다.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32에서 1을 빼주면 31이라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답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답은 이거고요. 2번 답은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을 보자고요. 6번은 1, 2, 3, 4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한대요. 1을 포함할 거니까 어떻게 해? 1아 너는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여기 2가 들어올래 말래 두 가지. 3이 올래 말래 두 가지. 4가 올래 말래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다 계산하면 여기도 곱셈이에요. 그래서 8개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반드시 포함한 원소는 그놈을 빼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라. 그놈을 빼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에 4 빼기 1이 되는데 여기다가 1이라는 원소를 나중에 다 집어넣어주면 개수는 변함이 없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뜻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1차 강의의 반이 끝났네요. 지금 반바닥이 끝났어. 자, 점점 어려워지겠죠? 자, 원소 6을 포함하는 것을 모두 구하래. 야, 이거 모두 구하래. 이거 다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6을 빼고 나머지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요. A라는 집합에서 원소 6을 이렇게 빼.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2와 4와 8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분 집합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반드시 포함하려는데 왜 빼? 자, 빼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 똑같이 6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공집합이 있고요. 자, 원소가 한 개인 것은 2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8만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인 것은 2, 4 있는 거, 2, 8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4, 8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2, 4, 8 있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될걸? 여기 밑에다 씁시다. 자, 그래서 2, 4, 8 있는 거.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요게 지금 6을 제외한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6을 다 집어넣어주면 공집합은 뭐가 되느냐? 공집합에다가 6을 집어넣어주면 거긴 아무것도 없었는데 6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2, 6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만 있는 거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4,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8만 있는 거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6,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2, 4, 6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하면 여기 2, 4, 6 여기다 씁시다. 2, 4, 6 여기도 6 들어가면 2, 6, 8 여기도 6 들어가면 2, 4, 6, 8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처음에 있던 이것의 개수와 변하지 않아. 어차피 6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6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다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게 보통은 문제다. 그래서 6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식을 쓰면 된다. 8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 4, 6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2, 4, 6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2, 4, 6이 아니구나. 4, 6, 8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때 그럼 4, 6, 8을 뺀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집합과 이 하나로 된 집합밖에 없네. 여기다가 합쳐주는 거죠. 4, 6, 8을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 6,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은 2, 4, 6, 8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4, 6, 8을 제외한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8번 문제. 8번. 자, 8번 문제는 A와 B가 이렇게 있대요. A라는 집합은 2, 7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은 2, 5, A 플러스 3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게 뭐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만족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B에는 반드시 A에 있는 2라는 원소는 이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7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얘가 7일 수도 있고 얘가 7일 수도 있겠지. 그치? 첫째, A가 7일 수도 있고 또는 둘째 A 플러스 3이 7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A가 7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때는 A를 풀어보면 A가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B라는 집합을 생각해 봐야 돼. A라는 집합은 정해져 있으니까 A가 7일 때는 이 B라는 집합이 2, 5, 7, 1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A에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A는 7이 될 수 있어요. A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B라는 집합은 2, 5, 4,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여기도 2랑 7이 다 B에 들어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모두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A는 7이거나 또는 4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집합은 교집합을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교집합이 뭔지 없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죠? 서로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소란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중복된 원소가 없는 거. 두 집합을 해서 비교했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비교했을 때 A라는 집합에도 들어있는 원소가 있고 그것이 B에도 들어있으면 그 집합은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B에는 A가 가진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서로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부분집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전체 집합은 A, B, C, D, E까지가 있고요. A라는 집합은 B, C, D까지 있네. B, C, D. 그치? 자, 그럼 여기 전체 집합 중에서 B, C, D는 A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럼 이 A라는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 B를 만든다고 하면 이 B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 하면 B나 C나 D는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B, C, D가 없는 나머지 가지고 A와 E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A와 E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돼. 이걸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 그리고 원소가 한 개짜리 A만 있는 거, E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가 A, E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요놈은 A와 교집합이 없고요. 얘도 A와 교집합이 없고 얘도 A라는 집합과 여기 B, C, D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을 만들면 그 원소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답은 모두 구하여라. 그래서 공집합 A, E, A, E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생뚱맞게 연산이 나왔어요. 연산이. 자, 연산이 나왔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자, 교집합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자,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 나왔습니다. 어떤 집합과 이거 이리 가지 말고 여기 갑시다. 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모두 있어서 이런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 다 무슨 소린지 다 알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 뻔하게 표현하면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거지. 너무 쉽다는 거지. 그래서 살짝 어려운 표현 방법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A와 B의 겹친 부분, 교집합. 겹친 부분을 찾으면 작은 놈이 나오겠지, 그치?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B다. 이렇게 써도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A랑 B랑 겹쳤더니 A가 된다는 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거든. 이것의 의미가 얘란 말이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래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적나라하게 써주면 좋은데, 그건 너무 쉬우니,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A와 X의 합집합이 X가 된다. 그리고 B와 X의 교집합이 X가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얘는 무슨 뜻이냐. A하고 X하고 합쳤는데도 A는 아무 영향을 못 주고 X가 그대로 왔어. 그러니까 합쳐도 A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왜? A가 X 속에 있으니까. 포함되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B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그냥 나왔어요. 이때 X가 그냥 나왔어. 그러면 B가 X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X가 B에 포함됐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한 줄에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A는 X에 들어가고 X는 B에 들어간다. 그죠? 자, 요걸 해석을 해보면 이 뒤에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아, X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런데 X는 A에 있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부분집합인데 A를 모두 가지고 있어.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원소는 2, 3, 4고 B는 1, 2, 3, 4, 5, 6이니까 2, 3, 4를 빼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버리면 X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왜 뺐어? 나중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과 5와 6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세제곱이 돼요. 거기다가 여기 2, 3, 4를 이렇게 더해줘도 개수는 변하지 않아.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이 표시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집합하고 숫자를 합집합할 수는 없잖아. 이건 집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x가 될 수 있는 것이 집합이 8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말한다 그랬죠. 그죠? A와 B가 서로 같다. 두 집합이 같다. 서로 포함될 때 두 집합이 같다고 했어요.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11번, 12번 하면 되고 11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조건을 만족시키면 미지수 A 값을 찾아가지고 두 집합을 찾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내용은 쉬워요. 그런데 꼭 찾아봐야 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는 1A고 B도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A는 이렇게 지어볼까? A도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 1이라는 원소를 빼고 나머지는 다 A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 그죠? A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두 집합이 같아야 된대. 이 미지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B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일단 A에 있는 원소가 돼야 되니까 1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첫째는 얘가 1이 되던가 또는 2A 플러스 1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의 값이 뭐가 되냐 하면 2가 되거나 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밑에 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다 이어서 쓸게요. 자, 그럼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a가 2일 때 확인하는 게 그거야. a라는 집합을 찾아보는 게 1, 2. a가 2면 1, 2가 된다. b는 뭐가 되느냐? 자, 요 앞부분은 얘가 1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이기 때문에 1이 돼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2, 4에다 1 더해서 5가 돼. 그래서 이 a와 b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는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a는 2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b라는 집합은 자, 얘는 어차피 똑같이 1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두 집합이 어때요? 같죠? 자, a는 b다라는 것을 만족시켜. 아, 그러니까 a는 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얘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얘가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2a는 0이 돼서 a는 0이 돼요. 그러면 a가 0일 때 그 집합 a는 어떻게 되느냐? 1과 0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a가 0이 되면 앞에 건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a가 0이 되는 순간 1이 되네요. 그죠? 이때도 이 두 집합은 어때요? a와 b는 같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되게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집합에다 다시 적용시켜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틀림없이 나온다. 확인 안 해서 틀리게 만든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1차 수업의 마지막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 중에서 이 유형 중에서 좀 간단한 거긴 하네요. 문제 12. 집합 A가 1, 2, 3, 4, 5, 6, 7까지 있는 원소가 7개인 집합인데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 2를 모두 포함해라. 1, 2를 모두 포함해라. 그러면 우리는 1과 2는 미리 갖다 놓고 나머지로 여기다가 부분 집합을 만들어라. 나머지로 1, 2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2의 5제곱이 되는데 얘랑 합집합해도 그 합집합에서도 그 집합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32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2의 거듭제곱 있죠? 2의 n. 여기 1이 1부터 10까지 정도 되는 숫자는 외우면 좋고요. 우리 남학생들 컴퓨터 좋아하잖아. 그치? 컴퓨터 좋아하잖아. 컴퓨터, 뭐 64비트, 128비트, 그 다음에 256메가, 그죠? 그 다음에 1024, 기가바이트, 뭐 하드디스크 용량, 이런 거 따지잖아. 그치? 얘가 지금 2의 10제곱이에요. 여기가 2의 8제곱. 이런 거 외워두면 좋다고. 이거 2의 7제곱. 그럼 얘는 뭐냐? 2의 6제곱인데요. 2의 6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요. 이게 8이고 8이라서 8, 8의 64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빨리빨리 계산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탁탁탁 답으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강에서 뵙죠.